무능한 성능력에 이혼하려 한 여자와 부당한 이혼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던 여자. 남편의 무능한 성능력에 이혼 신청서를 작성한 여자. 저는 금성에 사는 25세의 남성과 혼인하였습니다. 난구는 음양의 마음을 알아 밤을 함께 맞이한 것이 이제 6,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이불 속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삶은 죽느니만 못합니다. 젊은 여인이 성적 만족을 주지 못하는 남자의 집에서 헛되이 늙게 하지 마시어 마침내 만물의 이치에 마땅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명철번 정서지 중에서 가끔 사극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여성이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 의해 보따리와 함께 대문 밖으로 내쳐지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성은 무기력하게 현실을 수용하고 친정 부모들은 오히려 딸을 나무라기도 하는데, 조선은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가 여성들을 억압하던 사회였습니다. 심지어 여성 자신들도 그 억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억압이 억압인지를 스스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이혼 앞에서 여성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정면으로 도전한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 이혼 과정과 그에 관한 인식을 보기 좋게 무너뜨립니다. 홍미모가 부족하여 소박을 맡기도 하고 정이 떨어져 소박을 맡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미모가 부족하여 그런 것이 아니고 정이 멀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불화로 관해 이혼을 신청한 글의 앞부분 내용인데, 외모가 부족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정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 여자는 왜 소박을 맞았고 무엇이 이혼을 신청할 만큼 그녀를 억울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남편의 성관계 거부였는데, 그녀는 20세의 나주 지역에 사는 25세의 남성과 혼인지만 7년 동안 성관계에서 만족을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성관계를 거부한 이유는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성적 취향이 달랐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가 성적 욕망을 윤리적 혹은 도덕적 이유로 억누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매우 적극적으로 행사했는데, 욕망을 이기지 못해 밤마다 옷을 풀어헤치고 남편을 잠자리로 데려가 성관계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남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밤을 7년 동안 반복했고 아침이 되면 부부 사이가 마치 원수가 된 듯하다고 표현했는데, 속된 말로 속궁합이 맞지 않았던 그녀는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었던 옷이 헐거워질 만큼 살이 빠지고 눈썹 화장과 아름다운 머리 장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통곡하다가 결국 자결을 결심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자결을 결심했던 그녀 옆에는 다행히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라는 고모가 있었는데, 그녀는 고모의 권유를 받아들여 이혼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른바 난구는 외모로 보면 면목과 몸과 수염이 여느 사람과 흡사하지만 방안의 일에 이르면 중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서 있는 나무처럼 형체를 갖추었지만 크기만 할 뿐 힘이 없어 사나운 범이 주저하는 듯하여 벌이나 벌레가 쏘는 것만도 못합니다. 사람들 모두 쓸모없는 장군이라고 말합니다. 장군이 무예를 쓰지 못한다면 한국관이 저절로 열리는 것은 만무하다는 이치입니다. 밤을 틈타 노수를 건너 불모지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제갈량이 정벌을 위해 세운 계책입니다. 그러나 수염나 나녀자와 같은 저의 난구는 부부간에 합변하는 술책을 알지 못하여 그만둘 뿐입니다. 그만두고는 가지는 않으니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여자가 난군에게 바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녀의 남편은 성불구가 아니었으며 외모도 성적 기능도 보통 남자와 다를 바 없었지만 성관계의 직면에서는 유독 소극적이었습니다. 물론 성관계에 대한 남편의 소극성이 근원적인 것의 공포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기록상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조선시대에는 발기된 남성의 성기를 주장군이라고 하고 여성의 성기를 관부인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남녀의 성관계를 전쟁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장군이라는 용어가 발기된 남성의 성기를 나타내고 중국 허난성에 있었던 관문인 함국관이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안타깝고도 서운한 속마음을 매우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름다운 옷, 맛있는 음식도 필요 없으며 부부의 아름다운 정이 간절했던 그녀는 자기 삶을 가련하다고 표현하면서 던진 한마디가 이런 삶은 죽느니만 못합니다였습니다.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고 버텨던 신태영.
남편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던 앞의 여성과는 달리 끝까지 이혼을 거부한 사대부 여성이 있었는데 이름은 신태영이었습니다. 유정기는 첫 번째 아내와 사별한 후 신태영을 만나 1677년에 재혼하고 12년 동안 5명의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첩이 생기자 유정기는 아내를 심하게 구박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난폭하고 사당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내쫓습니다. 신태영은 남편 전처 자식의 집에 의탁했지만 계속되는 남편의 구박에 그 집에서조차 나올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아내가 정절을 잃었다며 결거한 지 15년이 지난 1704년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수많은 관리가 이 사건을 두고 찬반향론을 펼쳤는데 신태영을 비판한 내용 중에 가장 심한 것은 바로 남편과 집안의 과오를 들추어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을 구타한 것보다 더욱 엄중한 죄를 물어야 한다는 남성들의 청원이 빗발쳤는데 신태영에게 씌워진 누명은 질투심이 강하다는 것과 행실이 난폭하고 사당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신태영이 집을 나갈 때 혼자서 나간 행위는 곧 정절을 잃은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으며 남편에게 따지고 화내고 서운한 마음에 남편의 몸을 때린 것을 폭행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게다가 집을 나갈 때 혼자라서 절개를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여종들이 함께 나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혐의도 벗었는데 일련의 사건이 숙종실록과 승정원일기, 개인 문집에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숙종실록 40권, 숙종 30년 11월 14일, 경술 두 번째 기사, 1704년 청강희 43년, 유정기의 후처 신태영이 공초를 바치다. 판부서 윤지서는 대답하기를 법을 상고하여 죄를 다스리는 도는 오직 추문하고 증거를 끌어대며 문안을 조사해 밝혀서 그 정의를 알아내어 공정하게 판결함이 마땅한데 도리어 대신에게 수혜하기를 개청하였으니 신은 그 윽이 놀라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였고 다른 대신들은 혹은 혐의로서 혹은 병으로서 의논을 올리지 않았다. 임금이 의금부에 명하기를 엄중하게 핵실하여 그 정의를 얻어 풍처하라 하였는데 그 뒤에 금부당상이 서로 잇따라 사직채직되어 신태영은 옥에 갇혀 해를 넘겼으나 마침내 그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다. 많은 신하가 격렬한 논의를 벌인 끝에 예조에서는 유정기의 이혼 신청을 기각했는데 유정기는 집안 사람 50명의 서명을 받고 다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유정기는 숙종에게 이혼시켜달라고 직접 청원했고 이에 의금부에서 신태영을 옥에 가두고 조사했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정기는 관리를 매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7개월간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었지만 신태영은 논리적 반박으로 남편과 가문을 모욕했다고 해서 유배되었으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숙종실록 40권, 숙종 30년 11월 14일, 경술 두 번째 기사, 1704년 청강희 43년, 유정기의 후처 신태영이 공초를 바치다. 그러나 만약 부인의 도리로 논한다면 설령 남편에게 핍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문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인데 자신을 검속하지 아니하고 욕된 누를 스스로 취했으니 전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태영이 상대했던 대상은 남편 한 사람이 아니라 남성 사회가 집단으로 신태영에게 억압적 폭력을 가한 것이지만 신태영은 부당한 이혼 요구에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결국 유정기는 다시 숙종에게 이혼을 위한 청원서를 직접 제출했으나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68세로 사망했고 예조는 유정기가 죽은 후에도 그의 이혼 신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려 9년간에 걸친 이혼 소송이었는데 당대에 수많은 윤리적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신태영이 이겨 유정기는 죽어서도 이혼에 실패했고 아내 신태영은 가부장의 횡포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지켰습니다. 오늘은 상반된 주장을 했던 조선시대의 두 여성을 만나보았는데 박명첩원 정소지에 등장하는 여성은 부부 사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하는 당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신태영은 남성 사회가 집단적으로 요구했던 이혼 신청을 혈혈단신으로 거부하며 자신을 지켰는데 조선시대 여성을 대표했던 현모양처 캐릭터의 진실과 실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무능한 성능력에 이혼하려 한 여자와 부당한 이혼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던 여자 이야기였습니다.